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엠비앵글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. 어부 반도체 결국에 1등 최고가 수익률 기준으로 이제 1등을 했고요. 뭐 지난번에도 사실 이제 제주 반도체가 몇백 프로 정도가 갔는데 그때 당시에 약간의 그 최고가 수익률 경쟁하는 그 룰 자체가 그때만 또 하필이면 재질이도 없이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그거는 못했지만 결국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는 뭐 은근히 템배거나 아니면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만큼 좀 시장의 트렌드가 과연 어느 쪽에서 형성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쪽에서 이제 조금 더 부각을 많이 받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. 제가 뭐 항상 이제 공개 방송을 매일 오전 8시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장 시작 전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미국장에 이제 특히나 이 나스닥의 급락 이런 것들을 좀 보시다 보니까 대부분 다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공개 방송을 보셨는데요. 저는 딱 그 한마디 했습니다. 제가 1월 초에 이제 시장에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근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수의 바닥은 어느 구간에서 좀 발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. 그때 딱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. 바로 그 3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면서 자 미국장이나 이런 그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가 아마도 뭐 정확하게 막 바닥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단기적인 바닥에 어느 정도의 그 한 복숭아뼈 정도까지는 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의 흐름들하고 살짝 디커플링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중국 쪽 증시도 전반적으로 이제 헝다 이슈로 인해 가지고 또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호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국장의 호재는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중국 증시의 이런 하락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같이 한번 또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항상 그 샌드위치죠. 중국에 치이고 미국에 치이고 막 이런 좀 계속해서 불만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번에 그 정부의 밸류업 정책 그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단 아쉬운 점은 뭔가 그 기술주들 또는 성장주들이 좀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특히나 이 실적 시즌 동안에 약간의 성장주들은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에서 좀 시기적으로 살짝은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아까도 그 김동호 매니저님께서 이제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셨지만 이 일본의 그 시장, 그 PBR이라고 할까요? 그게 한 1.4배 정도에서 1.5배 정도 됩니다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1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. 특히나 뭐 과거에 막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는 뭐 한 0.8배 정도 되면은 뭐 역사적 하단 구간에 왔다.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나름대로의 그 시장의 좀 매력도들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많은 표현들을 나왔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중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. 근데 이제 단기적인 관점, 특히나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대부분이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실 거고 결국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은 사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하락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AI, 뭐 반도체, 로봇 그런 최근에 상승을 주도했었던 이 성장 섹터들이 어느 정도 좀 조정폭이 좀 깊다 보니까 뭐 그쪽과 관련된 이제 성장 섹터 쪽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또 지원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. 그래서 뭐 코스피와 이 코스닥 시장에 다 같이 좀 이렇게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또 한 번은 또 해보면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 아까 이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좀 김동훈 매니저님께서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나 뭐 로봇 특히나 성장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 자체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뭐 단기적으로는 이 코스피 시장 내 이제 뭐 지주사나 아니면 금융업종, 최근에 또 자동차 업종 등도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다 쏠리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자, 아무튼 간에 지금 이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서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악재가 저는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. 그동안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에서 소화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사실 이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어렵다고 제가 계속해서 좀 공개 방송이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, 뭐 5월이냐 6월이냐 뭐 그거는 뭐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나 이런 고용 지표와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흐름을 보면은 뭐 사실 미국 경기는 이 GDP 4분기 성장률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또 게다가 이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 코어 PC 기준으로 드디어 2%대 내려왔습니다. 자, 그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미국 경기는 여전히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,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은 좋고 또 그 연준도 결국에는 이제 미국만을 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중국 경기 요즘에 좋지 못하고요. 유럽 경기도 특히나 좋지 못합니다. 4분기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 기록하면은 또 유럽 경제가 또 나름대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된다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
또 어느 정도의 그쪽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뭐 금리 인하 기대감, 이 3월달 금리 기대감이 꺾였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장 섹터에 뭐 포트에서 제외를 하겠다?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또 올 한 해 연말까지 좀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근데 이제 지금 또 시장의 트렌드 자체는 사실 이번 정부의 그 밸류업 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전 나름대로 테마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 저 PBR 쪽 관련해 가지고 많은 뭐 수혜 업종들이 나옵니다. 뭐 금융주나 아니면 지주사 아니면 뭐 자동차 업종 그 중에서 저는 자동차 업종을 선택을 할 거고요. 자, 오늘 제가 이제 편집할 종목의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가는 12,390원입니다. 종목명은 화신입니다. 이 화신이라는 기업이고요. 사실 제가 뭐 자동차 부품주들 하면은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성우하이텍, 화신, SL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위치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선택을 했었을 때 사실 이 종목이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강한 종목을 하자라고 했더니 갑자기 또 다른 종목들이 또 계속해서 또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자동차 업종은 사실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 어닝 시즌에서 매 분기마다 버텨줬었던 업종입니다. 그 실적 좋고 또 저희 미국 내에서의 이런 점유율 확대나 현대차와 기아의 또 이런 나름대로의 또 자동차 신차에 대한 이런 또 기대감이나 또 판매가 잘 되면서 전반적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렸거든요. 근데 이제 항상 고질적으로 따라왔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항상 이 멀티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PER이 될 수도 있고 PBR이 될 수도 있는데 항상 그 PBR이 좀 낮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 아무튼 정부의 이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PBR 이 저 PBR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부정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의 또 상승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봤었을 때는 뭐 지금 뭐 자동차 업종 사실 여러분들이 저 PBR 쪽 관련된 업종들 중에서 좀 재밌는 업종은 없습니다.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업종은 거의 없는데 자동차는 그래도 좋아하셨던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만약에 이 저 PBR 쪽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도 앞으로 나와준다면은 이 성장성 또는 뭐 실적 이런 것들 또 계속해서 좀 잘 유지해 줄 수 있는 자동차 업종이 그래도 그 안에서는 조금 더 선택지가 좀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물론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 자동차 업종 내에서 없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우선은 지금 시장의 트리거는 모멘텀은 결국에 저 PBR 그 관련된 키워드에 부합하는 업종이다. 그리고 주가도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화신의 주가도 그렇고요.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다 전반적으로 좀 하단에 지지선을 깔아두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뭐 5% 10% 올라가더라도 끌고 가기가 좀 편한 위치에 하고 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추구하고 있는 뭐 손절을 짧게 잡으면서 또 나름대로 또 기대 수익을 그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 대비해서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뭐 이외에도 다 종목들이 비슷합니다. 뭐 SL도 그렇고요. 그죠? 그리고 뭐 성우하이텍 뭐 이런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놓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한 종목만 올라갔었으면 사실 다른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또 하나의 또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. 근데 이거는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은 화신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자료 보고요. 추가적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뭐 똑같은 내용이라 가지고 뭐 정부 업고 뜨는 저 PBR, 뭐 돈 많고 저평가된 기업 찾아라 막 이러고 있는데 저 PBR 다음에 또 분명히 또 저평가된 기업들 찾으려면 뭐 저퍼주를 찾아라. 또 ROE가 높고 뭐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고 또 저퍼주를 찾거나 저 PBR을 찾거나 뭐 옛날에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. 점퍼 있거든요. 그 접어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, 아무튼 왜냐하면 제가 이거 안 하고 싶어도 우리 또 김도우 매니저님 오늘 기타를 치셨기 때문에 저는 최고가 수익률 1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드립을 쳤습니다. 그거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시장 좀 올라오니까 그래도 같이 한번 웃자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너무 안 좋게 봐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똑같은 내기고요. 그 다음 자료 볼게요. 자, 그리고 이제 왜 우리나라 정부가 저 PBR에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느냐? 바로 일본 사례겠잖아요. 일본 사례가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거의 하반기 정도일까요? 뭐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한 중순이 좀 지나면서 성장주보다 가치주들의 주가 상승폭이 조금 더 아웃퍼폼을 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뭐 단기적인 테마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조금은 길게 바라봐도 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끌고 가셔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일본 사례 보고 우리나라도 그거와 관련된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 이런 거 한번 기대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질문 받아보고요.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. 질문
갈게요. 예. 네, 화신 짧게 하겠습니다. 이 종목 저 PBR도 있지만 저 펀은 안 보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전 다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동의하고요. 이익이 안 나는 회사가 단순히 저평가됐다고 오르는 거는 증시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증시의 존재 이유가 산업의 발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저 PBR 중시니까 앞으로 저 포즈 나오면 또 PR 5배 뭐 이렇게 되니까 중심주가 될 수 있을 건지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번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결이 좀 달라졌고요. 뭐 저PBR뿐만 아니라 뭐 저퍼주들, 아까 말씀드렸던 저PBR 종목들 중에서 사실 뭐 업황이 성장성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뭐 장사를 잘했다거나 그런 이슈로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증설에 대한 부분들, 뭐 이런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요거 관련해서 뭐 성장성이나 아니면은 이런 저퍼나 아니면 저PBR 뭐 이런 관련된 이슈로 좀 부각받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주목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그럼 이제 1차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14,000 잠시만요. 가격을 조금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14,2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7,5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17,500원, 손절가는 9,800원 말씀을 드릴게요.